경리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평양에 온 수해 지역의 학령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은정 어린 선물을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특별 조치에 위하여 수도에 올라와 공부하게 되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수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을 또다시 받아 안았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평양에 올라온 수해 지역의 학령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은정 어린 선물을 한가득 받아안게 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이 모임 장소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박종천 동지,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수해 지역의 학령전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영원 동지가 선물 전달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 문제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이번 재복구 사업을 지도하시며 제일로 관심하시고 마음 쓰시는 문제라고 하면서 수해 지역 아이들을 한점의 그늘 없이 더 밝고 환하게 내세우시려는 뜨거운 진정이 교복과 학용품, 책가방, 신발을 비롯한 갖가지 선물들마다에 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회의와 행사 보장을 위하여 꾸려진 이곳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교육교양을 위한 임시 교실들과 실험 실습실들이 꾸려지고 수도의 많은 교양원 교원들이 행복의 주인공들을 기다리는 공화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진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이제 몇 달 후이면 수해 지역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집과 학교, 유치원은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희한하게 변모되게 된다고 하면서 이 나날에 학습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서 더욱 씩씩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들로 아버지 원수님께서 일도 세워주신 고향 마을에 들어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든 선물을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유로운 오보이의 한량없는 사랑에 어린이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떠미고 나갈 믿음직한 육군, 혁명의 교대자들로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은정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아이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는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갈 것입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경제 전반에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 경쟁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들을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질 제고를 위한 계획들을 면밀히 세우고 하나하나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재 보장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기술 준비 사업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비들을 계속 현대화하는 데 맞게 모든 기대 공들이 공장에서는 치약 생산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향료들의 배합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품질 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대중체육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기자재들의 질을 높이고 그 가지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의 생산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대중체육에 대한 유리가 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번에 자동화 후름선화가 실현된 스케이트 생산 공정과 종목별 체육신발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림으로써 생산 능력이 지난 시기에 비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파대는 원자재에 대한 정면한 분석 체계를 공장에서는 배구공과 축구공, 스케이트를 비롯해서 120여 종의 200여 점에 달하는 체육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가구공장에서도 가구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능성 가구, 다용도 가구를 개발 생산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기호와 요구에도 맞으며 세계적인 가구 발전 추세에도 부합되는 가구를 생산하는 대로 도안과 기술 준비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 공정들에서 조립식 가구를 원만하게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조들이 공장에서는 최근에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보다 실용적인 여러 종의 가구 제품들을 새로 개발했으며 판생산 공정에서 가구의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안을 도입해서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큰 물과 폭우, 폭염 등 재해성 이상 기후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옹진군 운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그 비배 관리를 지대적 특성에 맞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우가 자주 내리고 또 폭염상도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정 단계에 있는 논두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논둑과 수로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논물 관리도 흐름식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 논물 온도를 25도씨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리원시 대성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폭염으로부터 논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벼들이 껍히고 수정돼서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비가 많이 오면 햇빛 침률이 떨어져서 논뼈에서 비답성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폭염이 다시 나타나면 신입마루병이 발생해서 정부당 수확고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해발고가 낮은 포전 특성에 맞게 포화식 물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자체로 만든 시안산 유화 칼슘과 함께 살균 소독제도를 주 1차 시배해주고 있습니다. 청진시 청남구역 직하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작물 비배 관리에 힘을 놓으면서 큰 물과 폭우, 빗바람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에 있는 직하천, 도용천에 대한 유용개소 600m 구간의 강바닥 파기와 제방 쌓기를 이미 전에 완결했고 농장 주변 5천여 미터 구간에 대한 물도랑들과 보존수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째서었습니다. 그리고 자수비가 오는 조건에서 배수 설비들을 정상 가동시키는 것과 함께 강냉이밭 새끼솔치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온과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뼈흰 입마름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간격으로 살균제를 분무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 비답성 강화제들을 정상적으로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활성 물질인 피토신을 5일에 한 번씩 입뼈비를 넣어주고 포화수식이나 간단 물대기를 적용해서 논뼈 후반기 생육을 개선하면서도 천할균형을 누리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 속에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혼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안초롱 특파기자가 양묘공도 산림감독원도 아닌 58살의 여성이 7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덜박산으로 불리우던 곳에 한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고 1만 2천여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 가꾼 사실에 접하고 그 주인공을 취재했습니다. 그가 바로 황해남도 해주시 광석동에서 사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황선인 여성입니다. 황선인 여성은 무성한 숲을 잃은 수양산의 한쪽 변두리가 돌이 많아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가슴 아팠다고 하면서 살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시고 몸소 사령관이 되시어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심중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이 많고 척박한 이곳에서 과일나무만은 안 된다고 누구나 말렸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물러앉으면 이 땅에 대를 묻고 사는 국민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물려준 선열들과 후대들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내가 못하면 자식들 대에 가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산속에서 늙음을 맞겠는가고 했을 때도 내가 늙는 대신 나라가 젊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덜박산으로 불리우던 곳에 과수원이 생기고 1만 2천여 그루의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렸다는 희한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애국의 마음이 어린 여인의 손이 덜박산을 떠버리고 과수원을 옮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취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기자는 그의 집에 우리 집 보답일지라는 유다른 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황선이 가정이 1990년대 초부터 30여 년간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온 가지가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 가정이 한뜸 두뜸 정성껏 수놓은 만경대 고향집 수혜품과 함께 또 만경대 혁명사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안고 부모님들에게 이끌려 만경대를 정정 찾고 나던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자인 그의 아버지는 전후부터 한생 당일꾼으로 사업했는데 자식들에게 해방전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빈농의 가정에서 5남매의 마지로 태어난 아버지는 부모들을 일찍 잃고 15살에 집안의 가장이 됐는데 2명의 동생은 굶어 죽고 1명은 미국놈 비행기 폭격에 잘못됐다고 합니다. 가문의 대까지 끊어질 뻔했는데 당의 은덕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당일꾼으로 될 수 있었겠는가고 하면서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황선인 여성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인민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수령을 보위하고 조국을 지키는 가장 큰 특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며 그는 비행사들이 지닌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면서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리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가정의 운명이 있다고 한 아버지의 그 말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잃은 후에도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제1선 처소에서 사업하면서 가족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 지구를 주체의 최고 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왔습니다. 기자가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 아버지도 나 자신도 그리고 자식들까지 3대가 당의 품속에서 성장했는데 당과 수령께 충성의 마음을 바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본분이라고, 이것이 아버지가 간직했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며 자식들이 간직해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혁명의 수령을 어떻게 받들고 모셔야 하는가를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새겨준 아버지가 인생의 본보기로 오늘도 온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선인 여성은 자식들에게 전쟁 노병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며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본분으로 간직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6살밖에 안 되는 철부지조를 데리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동생을 둥이 업고 태양의 성질 전쟁 노병이 양심과 의리로 걸어온 길을 그의 딸이 보답으로 이어왔고, 오늘은 손자들이 충성히 맹세 안고 따라서고 있습니다. 황선인 여성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한 가정의 가풍이 충성과 애국으로 이어지자면 그 가정의 가장이 당과 수령의 운덕을 가장 고맙게 새겨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대를 이어 충성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대를 이어 전해가는 우리 집 보답일지, 여기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대의 애국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구풍이 비껴 있고, 그 구풍이 모든 가정의 가풍으로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비껴 있으며, 그 가풍 속에서 자라난 수많은 애국자들의 충성의 마음이 비껴 있습니다. 황선인 여성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기자는 저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애국자들과 애국자 가정들에 의해 우리 사회에 흐르는 충성과 애국의 구풍은 전인민적인 것으로 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조국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되고 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으로 가자 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3일 가자 지대 보건당국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39,92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92,24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32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8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8일 올해 7월의 세계 평균 기온이 16.91도씨로서 1940년부터의 관측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난달 평균 기온은 1850년부터 1900년의 7월 평균 기온보다 1.48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풍 5호, 6호에 이어서 13일 태풍 7호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데 의하면 오키나와 동남쪽 약 9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98헥타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바람 속도는 초당 18m이며 강풍 반경은 200km라고 합니다. 태풍은 점차 강도가 강해지면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에서 폭우와 큰 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일 현재 6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리브주에서 7,000여 세대의 피난민 가정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주에는 국내 피난민들을 위한 40여 개의 피난민 수용소가 있는데 이번 폭우와 큰 물로 4명의 피난민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멘 정부는 이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후과로 나비를 비롯한 곤충들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극심한 날씨 조건으로 나비 마리수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야생식물뿐 아니라 주요 작물들의 생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례적인 나비 조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 여름철에 기록된 나비 마리수는 최근 10여 년 동안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비와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부문에서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 건재들이 많이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건식 타일입니다. 이 타일의 밑면은 천연 재료인 코르크로 되어 있으며 폐기된 후 모두 생물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멘트 혼합물로 붙이는 일반 타일에 비해서 붙이는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양생 시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건식 타일의 붙이기 속도는 일반 타일에 비해서 5배나 빠르며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이 지나서부터는 밟고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형의 필기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필기도구는 무중력, 고진공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잉크는 질소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에 관계없이 편쪽으로만 흘러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용 필기도구로는 물속에서도 글을 쓸 수 있으며 각이한 온도 조건에서도 지장 없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어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길주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 함경남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평성과 강계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어제 평양시와 용원, 토산 그리고 상원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35도 이상의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서 오늘도 서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여덕과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해당 지역의 사람들 속에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특히 몸을 식힌다고 하면서 함부로 강이나 호수, 저수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의 여러 지역과 대천, 연탄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5 내지 4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 강한 소낙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5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